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모처럼 21선 위로 마감해서 끝났는데요. 8월 중순 이후에 이 선을 깨고 내려온 이후에 처음으로 21선 돌파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8월 3일 이후 처음으로 3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느 저항으로 작용하던 거를 돌파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시장을 움직인 재료를 보면 그러니까 영국발 재료가 일단 오늘 계속해서 어제부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세한 대부분 다 포기한다. 파기인지 아니면 연장한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당장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게 문제였잖아요. 그럼 이자가 뛰게 되니까 이자 뛰면 연기금에 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런 어떤 악순환 고리가 있었는데 감세한 실행하지 않겠다 또는 뭐 나중으로 미루겠다 하여튼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시장이 좀 안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이제 그래도 이번 달 말이면 양적 긴축이 또 시작되니까 그러면 또 채권 금리가 뛰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걱정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지에서 영란은행이 양적 긴축도 좀 미룰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시장이 좀 안정이 됐죠. 그래서 국채 금리, 영국 국채 금리가 빠지고 그다음에 미국의 채권 금리도 같이 빠지고 달러 인덱스도 빠지고 올라가서 나쁜 내용들이 대부분 다 하락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 빠지고 이제 주가 올라가고 이런 재료를 공급을 했고요. 다만 이제 장중에 이제 중국발 재료가 나오면서 좀 걱정이 있었거든요. 중국이 GDP 발표해야 되는데 이걸 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밀어버리면서 이거 혹시 중국이 성장에 문제가 생겨서 미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나왔고 이게 이제 또 경기 침체 우려를 또 자극을 하면서 이제 밀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뭐 해석은 분분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뭐 문제가 생겨서 발표 안 한 건 아닌 것 같다. 예전에도 나쁠 때도 발표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당 대회 중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뭐 핵심 결제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밀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어떤 리커창이 지금 중국 경제가 안정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면서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GDP 발표가 안 되는 거에 대한 또 우려를 또 희석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국 재료하고 더해지면서 걱정했다가 걱정 안도 그다음에 이제 양적 긴축까지 이제 연장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제 다시 반등세가 이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 제가 이제 지난주인가요? 이제 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거잖아요. 코스닥에 루틴이 있다. 신용잔고가 10% 이상 빠지면 지수가 10%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차트예요. 근데 지금 얼마나 추가적으로 더 빠져가지고 신용잔고가 피크 대비 20% 빠졌거든요. 지금 지수는 한 6% 정도 올라갔는데 어쨌든 보통 이 정도 빠지면 최소 10%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부담이 덜어났기 때문에 지금보다 아마 최소한 4, 5% 정도는 코스닥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수급적인 여건이 만들어진 것도 이제 시장이 좀 괜찮았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은 오늘 사실 오전만 해도 이거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로 바뀌나 보다 이런 걱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이미 막 10시 전에 외국인들 매도가 막 1,400억씩 찍히고 하니까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동시효과에 또 점프 들어와서 이제 순매수로 마감이 되는 그러니까 9월 29일 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하던 그런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선물을 막판에 좀 매도를 조금 더 늘려서 그러니까 반등에 대한 어떤 경계감 이런 것들도 분명히 나타내긴 했는데 어쨌든 현물에서 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요. 매수하는 종목을 보면 자동차 다시 매수로 돌렸고 한동안 조금 주춤거렸었는데 자동차 돌아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제는 반대였는데 오늘은 또 반대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 내려가는 종목 어제 이틀 동안 둘 다 올라가진 않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고 매수하던 삼성전자를 오늘은 좀 매도 쪽으로 바꿨고 요거는 조금 이제 삼성전자를 연속적으로 매도로 바뀌게 되면 조금 불편함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이닉스, 자동차 이 구도에 대해서는 매수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사실 이 상단에 IT와 2차 전지 쪽이 들어가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오늘은 2차 전지를 조금 주춤했습니다. 대신 이제 기관 투자자들 쪽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반대로 전차 군단을 팔았죠. 그러니까 자동차, IT를 팔고 2차 전지 쪽을 매수하거나 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하거나 뭐 그런 형태를 좀 보이는 게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낙폭이 되게 컸던 SL 같은 종목 오늘 이제 실적이 좋은데 주변 종목 때문에 괜히 빠졌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자들이 그
제약 계열, 그러니까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좀 상단에 계속 포진해 있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약간 이제 업종별 특징이 확 보이는 건 없고 2차 전지 쪽은 좀 매도 쪽으로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2차 전지, 아프리카 TV 최근에 좀 수급이 되게 일관성 있게 계속 좋았던 종목이거든요. 제가 뭐 수급 좋은 뭐 이런 표현 자꾸 들었을 때 이제 제가 샘플로 봤던 종목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제 게임주들이 좀 여러 개가 포진이 되어 있는 미국 증시에서 오늘 게임주가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을 좀 일부 받았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매도 쪽에서는 이제 2차 전지 일부 종목들 엇갈리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이슈를 좀 살펴보면 미국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는 아마도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됩니다. 하나는 최근에 하락 방향 베팅이 개인 투자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높았대요. 그러니까 파생 쪽에서는 하락 베팅이 엄청나게 큰 반면에 또 주식시장 쪽으로는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7주 연속인가 지금 자금이 유입된 걸로 집계가 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오고 하락 쪽 베팅은 하락 쪽 베팅대로 있고, 이게 지금 충돌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주 이후에 3일 연속해서 S&P 500 지수가 2%대 올라가거나 빠지거나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뭔가 이 자리에서 한번 변곡점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10월은 원래 셌으니까 또 중간선거 넘어가면 올라갈 거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 반대쪽에서는 경기 침체로 간다 이런 어떤 우려감, 이게 지금 충돌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한쪽은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어느 쪽으로 자리를 잡게 될지, 변동성은 계속 충돌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커질 수밖에 없고,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이 피크가 되고 그 이하에서 지금 떨어져서 오늘 1420원대 왔다 갔다 하러 빠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1440원대에서 확실하게 정점을 치면 쌍봉 형태가 되고 1400, 이번 달까지 이왕이면 1300원까지 찍어주면 시장이 되게 세게 될 수가 있고, 1400원을 밑으로 하회하지 못하게 되면 투자들이 조금 찜찜함을 가지고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한번 좀 시장이 고전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지수 좋을 때 이렇게 확실하게 좀 빠져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13자로 한번 보게 되는지 요 구도,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어떤 랠리가 나오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게임 뭐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오늘 창투사, 차부품 이런 것들도 강세를 보이고, 여기서 이제 이게 미니 랠리라고 보는 시각이 많죠. 그래서 이때 이제 좀 바짝 또 챙겨야 되니까 이제 종목군들을 움직이는 수급 동향, 이것도 좀 면밀하게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하나 좀 특이한 건 이제 그 어제 제가 텔레그램에서 어제 보내드린 건데, 마이클 윌슨이라는 사람이 그 단기 반등 가능성을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대표적인 비관론자예요. 그러니까 콜라노비치가 낙관론자 대표주자, 비관론자 대표주자는 마이클 윌슨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제 단기 반등 가능성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무려 4,15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되게 크게 꺾일 것 같다, 내년도 되면.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중기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하락할 거다. 그래서 아마 S&P 500이 한 3,000에서 3,200 정도가 바닥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비관론자조차도 단기 반등을 언급하는 건 요 200주선, 200주선을 깨고 내려가는 건 경기 침체가 나와야 깨는 거고, 아직은 경기 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한 번의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 확인하면서 이탈할 거야, 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관론자도 부분적인 어떤 반등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는 듯한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일방적으로 맞기보다는 그러니까 치고받고 장세가 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도 좀 봐서 종목 장세 이럴 때 좀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럴 때 종목 공부 많이 해두세요. 제가 이제 이게 제가 리포트 올려드린 거잖아요. 카페 저희 골라서 제 보시면 최근에 이거 뭡니까, 배터리 보호 뭐 이런 거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거 제가 분석 다 해놨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카페 이런 거 되게 많이 올려놨으니까 공부들 좀 많이 하시고, 여기서 저희가 이제 올려놓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같이 보충해서, 이게 마치 블록체인 엮어가듯이 종목 보고서가 하나의 어떤 블록체인으로 쫙 해서 완벽한 어떤 기업 분석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페 많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 종목 리포트라는 게시판이 있거든요. 여기 해주시고, 향후에 여기서 제가 또 독립 리서치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 또 오셔서 또 많이 봐주시고 또 이제 참여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이 방송 구독하기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